지금 일본 병원 현장에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사람을 살리면서도 정작 본인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혹한 속 냉방된 병실, 비상벨은 고장 나 있고 월급은 생존조차 버거운 수준이죠. 이런 현실에 지친 한 간호사, 아야코 씨는 결국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더는 견디지 않아도 되는 곳, 사람으로 살아도 되는 곳. 그녀가 선택한 한국은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야코입니다. 요코하마의 중소병원에서 7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32살, 그리 젊지도 않고 그렇다고 베테랑도 아닌 나이죠. 우리 병원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3교대 근무가 기본인데 인력이 항상 부족해서 야근은 일상이 됐습니다. 오늘도 12시간 근무를 마치고 나왔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요.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장비는 10년 넘게 그대로입니다. 혈압계 하나 고장 나도 교체 신청서를 3번은 써야 겨우 검토해 준다니까요. 겨울이면 병원 복도가 냉방 수준으로 춥습니다. 환자분들 이불 더 챙겨드리느라 저희는 항상 감기와 싸우죠. 상사 미야자키 수간호사는 칭찬보다 지적을 좋아합니다. 아야코 씨, 차트 기록이 또 누락됐네요. 이런 실수가 환자 목숨을 좌우한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해요? 다른 간호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실수를 지적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왜 항상 모두가 보는 앞에서일까요? 미야자키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더 주의하겠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실수한 건 사실이니까요. 환자 보호자들도 우리를 하인처럼 대할 때가 많습니다. 물 좀 더 가져와요. 베개 더 주세요. 방이 왜 이렇게 더워요? 이런 요구가 끊이지 않죠. 친절하게 대응해도 당신들 월급 받고 뭐 하는 거예요? 라는 말까지 들어야 해요. 아픈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저희도 사람인데 말이죠. 지난주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동료 사토 간호사가 36시간 연속 근무 후 퇴근하다 병원 계단에서 쓰러졌습니다. 탈진이었죠. 우리가 급히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원장님은 몸 관리 못하는 직원 때문에 문제 생기면 곤란하다라는 말만 남겼어요. 사토 간호사는 일주일 병가를 받고 집에 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죠. 그날 밤 사토 간호사의 빈 침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돌보는 직업인데 정작 우리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구나. 매일 아침 거울 속 지친 얼굴을 보며 다짐해요. 오늘도 버티자, 웃자, 친절하게 대하자.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걸까? 그래도 환자분이 아야코 씨 덕분에 나았어요 라고 말할 때면 보람을 느끼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견딜만해요. 하지만 그런 순간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자부심보다 현실의 무게가 점점 더 커져만 가니까요.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이번 달 월급도 24만 엔, 세금과 보험료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20만 엔 조금 넘는 수준이죠. 월세가 8만 5천 엔, 공과금이 2만 엔, 교통비로 2만 5천 엔이 빠져나가면 식비와 생활비로 남는 건 7만 엔 정도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저축은커녕 매달 적자입니다. 아야코, 오늘 저녁 회식 어때? 스트레스 풀자. 동료 유키의 제안에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어요. 미안해, 이번 달 예산이 빠듯해서. 이런 말을 한 달에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지난 3개월간 외식다운 외식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하루 한 끼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나머지는 편의점 할인 도시락으로 버티고 있죠. 어제는 밤 근무 도중 환자가 호출벨을 눌렀어요. 급히 달려갔더니 수액 주입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확인해보니 제가 설정한 속도는 맞았지만 그래도 죄송하다고 사과했죠. 그런데 오늘 아침 미야자키 수간호사가 부르더니 환자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니시무라 의사 선생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니시무라 의사가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야코 씨 수액 관리도 제대로 못하나요?
기본적인 것도 실수하면 어떻게 환자를 믿고 맡깁니까? 사실 확인도 없이 환자 말만 듣고. 이렇게 말하는 니시무라 의사를 보며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직위 차이 앞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으니까요. 지난달에는 갑자기 슈퍼에서 현기증이 났습니다. 일어나 보니 구급대원이 제 맥박을 재고 있더라고요. 혈당이 많이 났네요. 식사는 하셨나요? 점심을 거르고 야간 근무 준비하느라 바빴다고 말했더니 대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간호사시라면서 건강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병원 간호사들 중에 결혼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저처럼 원룸에서 혼자 살죠. 야근과 휴일 근무가 많다 보니 데이트는 꿈도 못 꿉니다. 만난다 해도 급한 호출에 뛰쳐나가는 일이 다반사죠. 그래서 다들 평생 간호사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해요. 지친 하루를 마치고 작은 원룸에 들어오면 가끔 눈물이 납니다. 바닥은 차갑고 난방비는 아끼느라 히터도 제대로 못 틀어요. 이불 속에 들어가 생각했죠. 정말 이게 평생 직업일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간호사가 되겠다던 열정 넘치던 22살의 저에게 지금의 현실을 보여준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아마 눈물부터 흘릴 것 같네요. 아침 6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너무 지쳐서 바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이럴 땐 보통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무의식적으로 넘기다 보니 유튜브가 열렸네요. 추천 영상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간호사 브이로그라는 제목이었죠.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했어요. 젊은 여성이 병원 복도를 걸으며 자신의 하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첫 인상부터 달랐어요. 병실이 따뜻해 보였거든요. 복도도 밝고 깨끗했죠. 그리고 간호사들을 위한 개인 사물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은 좁은 탈의실에 옷걸이만 몇 개 있는데 말이에요. 오늘은 환자분께서 감사 편지를 주셨어요. 이런 순간이 간호사로서 가장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영상 속 간호사가 웃으며 작은 손편지를 보여줬어요. 여기서도 감사 인사를 받긴 하지만 대부분 퇴원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가 전부입니다. 저렇게 직접 손편지를 받는 건 꿈 같은 일이죠.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오늘은 야근이라 수당이 나와요. 퇴근하고 동료들이랑 근처 찜질방에 가기로 했어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야근 수당이라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야근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말이죠. 한 달에 몇 시간씩 기록되지 않는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댓글을 보니 외국인들의 반응도 있었어요. 한국 간호사들은 그래도 존중은 받네요.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 말에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존중. 그래요.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으로서의 존중. 영상을 끝까지 본 후에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존중.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인정. 전문가로서의 대우. 이런 것들이 과연 사치일까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영상 속 간호사의 밝은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일본과 한국, 이웃 나라인데 간호사의 일상이 이렇게 다르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본 영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씨앗이 심어진 느낌이었어요. 나도 저런 대접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 감히 꿈꿔본 적 없는 욕망이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드라마나 아이돌이 아닌 직업적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궁금해졌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만약 내가 저기 있다면 어떨까? 아침에 일어나 병원에 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질까? 환자를 대할 때 좀 더 여유가 생길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이 조금은 나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따뜻한 병실과 웃는 얼굴들이 저를 반겨주더군요. 그날 밤 병원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환자들이 대부분 잠들었고 간호사 스테이션에서는 저와 동료 히로코만 남아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죠.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응급 알람이 울렸어요. 응급 환자 이송 5분 후 도착합니다. 70대 남성, 폐렴 의심, 산소 포화도 급격히 떨어지는 중. 인터폰 너머로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히로코와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알고 있었죠. 지금은 당직 의사가 다른 환자 수술 중이라는 걸요. 아야코, 내가 의사에게 연락해 볼게. 너는 응급처치 준비해. 히로코가 말했어요. 저는 급히 응급 카트를 꺼내고 산소 마스크와 주사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얼마 후 들것에 실려 들어온 노인은 얼굴이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산소 포화도계를 연결하니 78%가 나왔습니다. 위험한 수준이었죠. 의사 선생님은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히로코가 고개를 저으며 수술 중이시라 바로 올 수 없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환자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죠. 그때 머릿속에 며칠 전 본 한국 간호사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영상 속 간호사가 응급 상황에서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기억났어요. 자신감 있게 대처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며 결심했습니다. 일단 산소 마스크 연결하고 15리터로 설정해요. 그리고 정맥 주사 라인 확보해 주세요. 제 지시에 히로코와 구급대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결정하는 수밖에요. 환자의 가슴을 청진기로 듣고 양쪽 폐의 소리가 다르다는 걸 확인했죠. 영상에서 봤던 대로 체위 배액을 시도했습니다. 환자를 옆으로 눕히고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동작이요. 놀랍게도 환자가 두꺼운 가래를 뱉어냈고 산소 포화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0분 후 당직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환자 상태와 응급 처치 내용을 설명했어요. 니시카와 의사는 잠시 환자를 살펴본 후 잘했네. 아야코 간호사. 적절한 판단이었어라고 말했습니다. 7년 간호사 생활에서 의사가 제 이름을 부르며 칭찬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울음의 이유는 복잡했죠. 환자가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처음 받은 진심 어린 칭찬에 대한 감격,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아까 응급 상황에서 내가 떠올린 건 의대 교과서나 매뉴얼이 아니라 한국 간호사의 브이로그였단 말이죠. 그 영상 속 자신감이 내게 용기를 줬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그날 밤 머릿속으로 한국행을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불가능한 꿈일까요? 아니면 내 인생을 바꿀 선택일까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는 날 손이 떨렸어요. 학생증 사진을 찍는데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헷갈리더라고요. 32살에 새 언어를 배운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했으니 뒤돌아볼 수 없었죠. 낮에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2시간씩 수업을 듣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야코입니다. 첫 수업에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을 때 선생님이 웃으며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말했다는 것 자체가 뿌듯했어요. 교실에는 저 말고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대학생, 회사원, 주부까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월급의 30%가 학원비로 나갔어요. 남은 돈으로는 교통비와 생활비를 겨우 감당했죠. 점심은 주로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때로는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희망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견딜만 했습니다. 아야코, 요즘 왜 그렇게 야위었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어머니가 전화로 물으셨죠.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걱정하실까봐 바빠서 그래요. 곧 좋아질 거예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괜히 탈나지 말고 그냥 살아. 너 나이에 뭘 그렇게 바꾸려고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부모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이국 땅으로 떠난다는 건 무모한 도전이니까요. 하지만 전 더는 안정을 위해 불행을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간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한글 문장을 외우며 걸었어요. 저는 간호사입니다. 환자를 돕고 싶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한국어 선생님이 정보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아야코 씨 서울에 있는 외국인 전문 병원에서 일본인 환자 상담직을 뽑는데요. 관심 있으신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회일까요?
선생님께서 채용 공고를 보여주셨죠. 일본어와 기초 한국어 능력자, 간호사 경력자 우대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자기소개서를 쓰느라 잠을 설쳤습니다. 친구에게 부탁해 한국어로 번역도 해봤죠. 화상 면접 준비로 눈물의 밤을 몇 번이나 보냈어요. 왜 한국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예상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전문적으로 포장해야 할까요? 면접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화면 너머로 친절해 보이는 한국인 면접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아야코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긴장한 탓에 준비한 말들이 다 튀어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대답했죠. 면접이 끝날 때 면접관은 긴장하셨지만 진심은 잘 느껴졌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알려드릴게요라고 말했어요. 그 일주일이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가 올까봐 휴대폰을 놓지 못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렇게 무언가에 간절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죠. 내 삶을 직접 바꿔보려는 첫 시도였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리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한국에 온 거예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병원 인사팀에서 나온 김민지 씨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야코 씨 안녕하세요. 긴 비행 많이 피곤하셨죠?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차로 서울 시내를 통과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넋놓고 바라봤죠. 김민지 씨는 계속 병원 이야기와 한국 생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외국인 직원용 원룸을 마련해뒀어요. 첫 한 달은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그 이후로는 월급에서 조금만 공제됩니다. 일본에선 상상도 못할 복지였어요. 원룸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것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였습니다. 발이 저절로 멈췄어요. 이게 바로 온돌이군요. 감탄하자 김민지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한국 특유의 난방 시스템이에요. 바닥이 따뜻해서 겨울에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일본 원룸에서 추위에 떨며 지낸 날들이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병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습니다. 복도가 따뜻했어요. 그리고 직원 휴게실에는 따뜻한 커피와 담요가 준비되어 있었죠. 이건 다 직원들을 위한 거예요? 물었더니 안내하던 수간호사가 당연하죠. 직원들이 편안해야 환자들도 잘 돌볼 수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첫 출근 날 담당자 이정훈 팀장이 사무실로 불렀어요. 아야코 씨 환영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 테니까요. 이 말을 듣자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제 업무는 일본인 환자 대상 진료 안내, 예약, 통역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바빴어요. 일본에서 온 관광객이 급체해서 응급실에 왔을 때 통역을 도왔죠.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말을 전달하는 동안 의사가 제 설명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제 말에 가치를 두는 느낌이랄까요.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날이 왔어요. 통장에 28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금을 제하고도 일본에서 받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이 돈으로 월세도 내고 식비도 해결하고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저녁에 혼자 마트에 갔어요. 장바구니에 과일, 고기, 채소를 담았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볼 생각이었죠. 계산대에서 금액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식료품들을 사면 월급의 상당 부분이 나갔는데 여기선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원룸으로 돌아와 바닥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따뜻한 바닥, 가득 찬 냉장고, 그리고 내일도 출근하고 싶다는 기분.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제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싶었어요. 첫 월급의 절반을 어머니께 송금했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저녁에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야코, 이런 큰 돈을 보내다니. 내가 괜찮은 거니? 먹고 살 만한 거니?
걱정하는 어머니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여기는 밥값도 싸고 난방비도 적게 들어요. 저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어머니는 그 돈으로 오랫동안 미뤄왔던 치과 치료를 받으셨대요. 일본에 있었다면 어머니 치료비를 도울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한국 생활 3개월 차, 제 모습도 많이 달라졌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3kg 정도 살이 쪘더라고요. 병원 동료 수연 씨가 아야코 씨 요즘 피부가 좋아졌어요. 뭐 바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제대로 밥 먹고 잠자는 거요. 일본인 환자들도 저를 많이 찾았습니다. 아야코 간호사님이 있어서 안심이에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간호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되더라고요. 병원 생활에 익숙해지자 블로그에 한국 의료 문화 후기를 올려봤어요. 일본과 한국의 간호사 생활 비교라는 제목으로요. 그냥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적었을 뿐인데 일본 간호사 후배들로부터 연락이 폭주했습니다. 선배님, 저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언어는 얼마나 배워야 하나요? 매일 저녁 댓글에 답장하느라 바빴어요. 모두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도전해도 될까요? 라는 물음에 용기를 주는 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전에는 늘 지치고 위축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건네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일본인 관광객 가족을 담당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져 응급실에 온 상황이었어요. 부모님이 너무 불안해하셔서 제가 계속 상황을 설명해 드렸죠. 아이가 회복되고 퇴원할 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야코 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덕분에 무서운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그저 견디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어머니와의 관계도 달라졌고요. 이제는 효도도 할 수 있는 딸이 됐으니까요. 블로그를 통해 후배들에게 조언하는 선배가 됐고 환자들에게는 믿음직한 간호사가 됐습니다. 가끔은 일본에 있는 친구들의 소식을 듣기도 해요. 대부분 그대로더라고요. 같은 병원, 같은 고민, 같은 불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합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변화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그저 더 나은 환경을 선택한 것뿐인데 그게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계약 연장 미팅을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이정훈 팀장과 인사팀장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아야코 씨, 우리 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일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일본에서는 계약직 간호사가 정규직이 되기까지 보통 5년 이상 걸리는데 말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지금 한국 간호사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역 업무도 좋지만 언젠가는 진짜 간호사로 일하고 싶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두 분 모두 밝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시험 준비하는 동안 우리 병원에서 계속 일하면서 준비하세요. 합격하면 간호사 부서로 옮겨드릴게요. 그날 밤 너무 기뻐서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엄마, 한국에 놀러 오실래요? 제가 비행기 표 보내드릴게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정말이니? 아야코, 너 정말 잘 지내고 있구나. 한 달 후 인천공항에서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원룸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을 만져보시곤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따뜻하네. 저는 어머니에게 제가 일하는 병원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일본어를 못하는 한국인 직원들도 존중하는 분위기에 감탄하셨어요. 여기 사람들은 참 친절하구나.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병원에서 만난 한국인 동료 수연 씨가 다가와 인사했죠.
어머님, 딸이 우리 병원에서 일본 환자들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야코,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기뻐. 처음엔 반대했던 내가 미안하구나. 저도 울컥했어요. 엄마, 전 여기서 행복해요. 처음으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요. 한국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환자들과 기본적인 대화는 한국어로도 가능해졌어요. 간호사 국가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듣는 한국어 팟캐스트가 일상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일본인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 전반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됐어요. 책임이 커졌지만 그만큼 인정받는다는 느낌도 커졌죠. 블로그를 통해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싶어하는 일본인 간호사들에게 조언도 하고 있어요. 이제 서너 명이 실제로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곤 하죠.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어느 날 유튜버가 제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부끄러웠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수락했어요. 인터뷰 마지막에 유튜버가 물었죠.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도피처럼 느껴지진 않으세요? 잠시 생각한 후 카메라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에요. 여기선 제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저는 도망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러 온 겁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나는 도망친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한 거예요. 이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일하는 시간이 의미 있게 느껴져요. 가끔은 일본에서의 생활이 꿈만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저를 짓누르던 무게들이 이제는 멀리 있네요. 여기서 찾은 건 단순한 취업 기회가 아니었어요. 바로 나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